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사진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그 장면 속에서 영상의 인트로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은 지금 4개의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루어졌고 1개의 그 오디오 파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의 레이어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4개의 하나, 둘, 셋, 4개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제목을 나타내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오디오 파일이 들어가면서 배경음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생하는 화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진들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각각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흩어지는 그 순간 시간이 서로 약간 다르게 나타나서 좀 더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던 사진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바로 나가면서는 이 사진들이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트가 효과를 지정해서 나름대로 위에서 떨어지는 한 글자씩 떨어지는 효과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사진들이 모두 투명해지면서 이 제목이 나타났다가 이 제목도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루어진 데는 사실 이것이 그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단순히 그 사진들을 타임라인 패널에 그 키프레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키프레임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값들을 좀 변경하는 그런 키프레임을 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그 키프레임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텍스트에는 이 텍스트에는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 효과를 줬고요. 사라질 때는 맨 앞에서부터 한 글자씩 사라지는 이와 같은 효과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15초 정도 되는 그렇게 짧은 인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하고요. 세이브하고 이 파일을 닫은 채로 크로스 프로젝트 명령을 내려서 닫은 채로 새로 그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부터 시작되죠. 처음 이렇게 열었을 때 그러면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나서 이렇게 간 다음에 뉴 컴포지션을 일단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컴포지션 이름을 사진이 흩어지는 모션 지정 뭐 이 정도로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920에 1080, 그 다음에 HDTV 1080에 29.97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퀘어 픽셀 29.9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15초 정도를 했죠. 15초 정도. 인트로니까 한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트로는 사실 너무 길어도 좀 지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갖고 우리가 OK를 눌러서 그리고 이거는 블랙으로 둔 상태에서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컴포지션 이름도 사진이 흩어지는 모션 지정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제가 드린 예제를 컨트롤 I를 클릭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인디자인 01, 02, 03 CTR1키를 눌러서 선택하면 되겠죠.
04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할까 싶었는데 너무 좀 긴 것 같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져왔고요. 요 사진을 좀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크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크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러면은 이 사진들은 이렇게 마우스의 가운데 단추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 사진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죠.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 사진들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죠, 먼저.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오 BGM이 그 배경음악으로 쓰일 저기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I를 누르셔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익스플로 익손이라고 되어 있는 MP3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가운데 놨다가 이제 요거는 일단은 요건 푸티지를 보는 거니까 요건 좀 닫아 놓고요. 하나씩 가져와서 자리를 일단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인디자인 01 JPG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뒀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트랜스폼에서 보시면은 포지션은 일단 가운데에 앵커 포인트는 요 가운데에 지금 얹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 위치는 포지션은 960에 540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이 540인 포지션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그 사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걸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아까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은 포지션을 일단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에 일단 요 위치 값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초 정도 여기서 한 1초 절반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 한 1초 절반이면은 한 1초 15프레임 정도가 되겠죠? 1초 15프레임 정도로 하고 여기서 위치를 변동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드래그해서 일단 저는 왼쪽에서 오도록 할 건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1초 15프레임에서 이쪽으로 드래그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1초 여기서 요 정도로 갔죠? 앵커 포인트가 아니라 포지션을 인디케이터가 0프레임에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셔서 이 자리에 대해서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고요. 1초 15프레임 정도 1초 15프레임 정도면 1초가 좀 지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자리 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요걸 드래그 하시는데 Shift 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초 15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초 정도가 돼서 3초 0프레임이 돼서 3초 0프레임이 돼서 다시 요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3초 0프레임이 두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러한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초 15프레임 정도 후로 이제 인디케이터를 옮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4초에 15프레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이동을 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끔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키프레임이 바로 바깥에 나갔던 거죠. 나갔던 키프레임이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부터 볼까요?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됐는데 이러한 그 프레임들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근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 두 번째 나갔다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어패서티도 이제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 100%에 이렇게 체크해서 하시면 여기까지는 일단 100%의 불투명도가 되겠죠. 하지만 4초 15프레임 그러니까 완전히 나갈 때 이때쯤 돼서는 투명하게 사라지는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처음에는 100%였다가 가운데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면서 투명해지는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다른 것들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두 번째 그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요 위에다가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가는 시점에서 약간 좀 다르게 비껴서 여기는 1프레임에서 1초 0프레임에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과 이렇게 어패서티가 다 뜨죠. 속성들이 주요 속성들이 다 뜨는데 포지션에 일단 1초에서 요 자리를 키프레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1초 15프레임 후면은 2초 15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2초 15프레임이 지난 후에 이것도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위로 나가는 걸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럼 다 이동되지 않았네요. 이거를 좀 더 좁혀 주셔야 이거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낫겠죠? 아직 Shift 키를 누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밖으로 나갔네요. 이제 자 이 상태로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초 0프레임 정도 와서 0프레임으로 와서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근데 인디케이터를 두고 요 키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은 키프레임이 복사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갈 건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패서티 값을 이 상태에서 어패서티에다가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일단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초 15프레임이라고 한다면 5초 15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저걸 해야 되니까 요거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은 다시 나가는 지정이 되는데 요 지정에서는 여기 어패서티가 0%가 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두 개가 되니까 훨씬 이제 그 상태가 복잡하면서도 묘해지는 효과가 됩니다. 여기서 0프레임 더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서로들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로 엇갈리니까 서로 안 보이기도 하지만 좀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초 0프레임에 두고 또 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타임 코드에서 200을 입력하면 이제 인디케이터는 2초에 놓여지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인디자인 3번 파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100% 어패서티가 100%인 것을 좀 이쪽으로 좀 당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인디케이터를 여기다가 일단 2초 정도 갖다 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동이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좀 투명도가 있어서 앞에 것과 투명도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좀 적당히 보이는 그런 관계가 되네요. 그러면 이 밑에 것도 여기서 100%의 오페서티는 완전히 안 보이는 거니까 요거는 맨 밑에 있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헷갈릴 염려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계속 지정을 할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3번 이제 2번까지 했으니까 3번 파일을 가져와서 맨 위에 타임라인의 맨 위에다 두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렇게 두시면은 요 위에 딱 안착이 됐습니다. 이 사진도 이번에 이 사진은 이제 2초, 이거는 0초, 1초, 2,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니까 2초 0프레임에서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요거를 클릭하시고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속성들을 보여준 다음에 일단 여기서 포지션에다가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지정을 하고 1초부터 1초 15프레임이면 3초 15프레임이 되겠네요. 3초 15프레임이 되겠죠? 그럼 이 정도 같죠?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빠지는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Shift 키를 누르라 했죠? 그럼 수평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1초 15프레임 정도 뒤니까 5프레임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500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갔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요 키프레임을 다시 복사를 하면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요 키프레임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여기 1초 15프레임 뒤에, 그러니까는 6초 15프레임 뒤에 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간 건 요 키프레임이었죠? 요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페서티를 좀 줄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인 3초 15프레임에서 어페서티에 대한 스톱워치를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주시고 그 다음에 6초 15프레임에서 끝나죠. 그래서 6초 15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 어페서티가 0이 되는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거를 먼저 또 볼까요? 자, 0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훨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여러 가지 좀 모양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뒤에 게 좀 안 보여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지정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개체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요거를 요 개체에 대한 시작점은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짠, 그러면 안 나타나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점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아예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두 번째는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상태로 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 맨 위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일단은 3초, 그러니까 0초, 1초, 2초에서 됐으니까 요건 3초에서부터 움직이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요거 속성을 누르기 위해서 트랜스폼에서 클릭하시고 포지션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초 15프레임, 그러니까 4초 15프레임 되겠죠? 4초 15프레임 정도에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요것이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부터 밑으로 바깥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드래그 하시는데 시프트 키를 눌러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또 1초 15프레임 뒤니까 6프레임이 되겠네요. 6 꽁빵 하시고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초 뒤, 1초 15프레임 뒤면 7초 15프레임이 되겠죠. 여기서는 다시 갔다가 요 키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에서부터 오페서티를 일단 여기 100%로 주고 세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서는 세 번째 키프레임 가서는 0으로 투명하게 없어지는 그런 지정을 했죠. 다른 것처럼 요것도 아싸리 3초 0프레임부터 시작하게 하려면 이 클립의 시작지 이렇게 되면 기본이 0프레임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쪽에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서 시작되게 이렇게 요걸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맨 앞에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됐는데 여기 처음에 이 사진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보통 첫 번째 프레임에서 두 번째 프레임은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이렇게 속도에 대한 지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그냥 기본 자리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두 번째 프레임에서 왜 이쪽 사방으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요것도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좀 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지를 주시면은 시작과 더불어서 가운데 정도에서 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처음에는 빠르고 중간에는 빠르다가 다시 느려지는 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난한 건데 요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세 번째 거에 대해서도 Shift 키 누르셔서 Shift 키 누르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도 easy in을 지정해 보고요. easy를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도 다 easy를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속도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양이 약간의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또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오죠. 그러면서 슬쩍 사라지죠. 이렇게 사진이 좀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투명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6초 정도부터 우리가 6초 정도에서부터 우리가 텍스트를 제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목을 지정하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많죠. 이 상태가 너무 좀 많아요. 그러면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모두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U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단축키 U를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먹으시면은 지금 한글 입력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U를 누르면 현재 키프레임 있는 것만 나타나고 다시 한번 U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프레임 정도 더 나와 있지만 6프레임 정도에다가 우리가 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선택 상태를 해제하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보다는 좀 크게 좀 진행을 해서 한 50% 정도 해보도록 할까요? 50%는 좀 그렇고 한 33%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목이 될 만한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제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위치를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셔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름은 치즈 그리드 앤 가이드 옵션이라 그러는데 좀 외우기 좀 힘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좀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일단 이렇게 좀 패널들이 좀 바뀌죠. 패널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페이북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페이북체 그 다음에 엑스트라 볼드 이전에 한번 썼던 제목이 이렇게 나타나져요. 여기는 이제 제목 글자는 노란색 계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목을 좀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한영키를 잘 누르셔서 재미있는 재미있는 애프터 이펙트 이 세 개 이렇게 쳤어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자리가 좀 안 잡혔네요. 자, 여기서 선택 툴을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앵커 포인트도 여기 와 있고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드래그 하셔서 일단 요 가운데 정도로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좀 가운데가 됐다 싶죠?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 넣는 그런 단축이 있었죠.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알트 홈을 누르시면은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입력한 글자의 가운데 놓이게 됐고요. 근데 이것이 요 한가운데 놓여지기 위해서는 컨트롤 홈을 누르시면은 한가운데 이렇게 앉혀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한가운데 앉혀졌다 싶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글이 써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드롭 섀도우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효과가 드랩 섀도우죠. 그럼 여기다가 이펙스 앤 트리스에다가 DROP 이렇게 입력하시면 드롭 섀도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드롭 섀도우 보이죠? 그럼 요거를 드래그해서 하셔서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드롭이 먹혔죠? 일단 지금 좀 먹힌 게 보일 거예요. 여기 그러면 좀 테두리가 약간 생겼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페서티가 지금 50%인데 요거를 좀 진하게 줄게요. 100% 가까이 주면 아주 진하게 지금 약간 변한 것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지금 5 정도 요 방향으로 지금 드롭 섀도우가 되어 있으니까 요쪽 방향으로 지금 그늘이 진 거고 디스턴스도 약간 더 줘 볼게요. 그러면 약간만 더 줘도 한 10 정도만 주더라도 굉장히 티가 나게 되어 있는데 한 15 정도 줘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글자가 너무 두드러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요 취향껏 하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 12 정도만 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 됐는데 요 이미지가 요 글자가 말이죠. 글자가 처음부터 지금 여기가 6 초 0프레임 정도 위치인데 이건 처음부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6초 0프레임 정도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효과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드롭이라고 한 거 중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좀 왼쪽으로 좀 가져와 보시면은 뭐가 보이냐면 자, 드롭 바이 캐릭터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드롭 바이 캐릭터 요거는 위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효과라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효과이긴 한데 드롭 인 바이 캐릭터 요게 없을 때는 그냥 드롭 인 뭐 이 정도만 치셔도 여기 나타나져요. 자, 이 김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애프터 이펙트는 효과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때 그걸 외운다는 건 참 힘들고요. 본인이 많이 쓰는 걸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익혀 나가야 되는데 요걸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들은 현재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에서 먹혀요.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 있죠? 이게 뭔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자, 일단 요거를 선택을 해 보시고 키프레임 된 거를 모두 보이는 단축키 U죠. 자, U를 키우시면 이렇게 지금 떠 있어요. 자, 그러면 키프레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겨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지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바깥에부터 떨어지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성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이죠?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이고 요 애니메이션이 바로 드롭인 바이 캐릭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지정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성이 있죠. 하위에 또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X축, Y축 값이 있네요. 그래서 Y축 값이 마이너스 291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높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높여서 아예 안 보이는 데서 툭툭툭 떨어지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제대로 툭툭툭툭 떨어지네요. 그죠? 됐죠? 재밌어요. 재밌는 효과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다가, 이게 전체는 지금 15프레임이잖아요. 그죠? 15프레임이에요. 요 전체는 15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전체가 15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자, 15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려해서, 한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11초, 12초까지요. 12초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12초 1200 이렇게 하면 12초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으라는 것은 요 키프레임을 그대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컨트롤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 키프레임으로 그대로 요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해서 12프레임까지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이 키프레임 여기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제목은 뭐 이 정도로 보여주다가 여기서부터는 없어지거나 뭐 이런 효과를 줘야 되겠죠. 없어지는 효과를 위해서 제가 페이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애니메이션 인이 있고 애니메이션 아웃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인은 나타나는 효과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했고 뒤에는 여기 없어지는 효과 쪽이 가까워요. 페이드는 페이드업 하면 나타나는 그 한 글자씩 나타나는 건 페이드업 캐릭터였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 바이 캐릭터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씩 없어지는 효과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페이지 아웃 바이 캐릭터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여기 지금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현재 지금 요게 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한 글자씩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좀 공백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없어지는 키프레임을 한 15초 정도까지 거의 요 정도까지 가져가면 15초 정도 될 때 완전히 없어서 요게 하나의 그 여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의 그 인트로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여기 전체가 다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현재. 그러면은 전체가 선택되면 U 키를 눌러오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제 키프레임 있는 것만 보이다가 다시 한번 U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좀 내린 상태에서 자, 내린 상태에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클릭하니까 선택 상태는 이제 해제가 됐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할 작업이 우리 그 프로젝트 패널로 가셔서 이제 그 배경음악을 좀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는 지금 됐어요. 자, 0프레임에서부터 보면 서서히 없어지고 나타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다가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끝나서 잠깐 보여주다가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이렇게 인트로가 마련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일단은 홈키를 눌러서 인디케이터는 0프레임에 두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음악이라고 쓸 것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니까 됐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잠깐 쳐보니까 일단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홈키로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오디오 속성에서
오디오 레벨에서 기본으로는 저는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기본으로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좀 더 적당히 볼륨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자, 요거를 웨이브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줘볼게요. 30 정도로 주고, 그러면 30 정도가 됐죠? 그 다음에 1초 정도부터, 자, 1초 정도부터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돼서 10 정도가 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15초라 그랬죠? 우리가 15초가 되는 15초인데 전체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14초 부분에서 이 소리가 좀 줄어들 필요가 있죠. 14초를 갖다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키프레임 마이너스 10인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다음에 15초가 됐을 때 1500이 됐을 때는 다시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줘서 소리가 좀 줄어드는 식으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홈키로 눌러서 맨 0프레임을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소리가 좀 커졌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초쯤에 가서 서서히 작아지겠죠?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를 지정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트로인데요. 이걸 인트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인트로를 사용할까요? 보통은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면,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컴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15초로 돼 있죠. 이거를 본 영상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더 느려서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프리미어에서 이 인트로 만든 거를 사용하겠다면 일단은 필요한 게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세이브 에이즈를 누르거나 세이브를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모였다 흩어지는 인트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뒀고요.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열어서 뉴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좀 했고요. 브라우저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를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이 좀 낯서실까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제가 있는 폴더는 여기라서 여기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폴더는 지정을 했고 이렇게 이름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뉴 컴포지션, 시퀀스죠. 그 다음에 1920, 1080 미리 해둔 거 이렇게 하고 시퀀스 이름은 그냥 두도록 할게요. OK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요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목록으로 바꿔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만들었던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인트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보통 여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I를 누르시고 여기서 제가 필름 PAC라는 여기 프리 라이센스 영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것도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본 영상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하셔서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는 인트로라고 아까 만들었던 거죠. 요거를 열기를 하면 이렇게 임포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서 컴포지션이
사진 흩어졌다 모이는 모션 지정이라고 애초에 지정을 했었죠. 여기다 OK를 누르셔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인트로니까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본 영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져오시면은 이런 게 떠요. 이거는 클립 미스매칭 워닝. 이거는 우리가 시퀀스 지정한 것과 맞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Keep Existing Settings를 그냥 클릭하시면 이 상태로 기존의 여기 시퀀스 상태에 맞춰서 그냥 가져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본 영상을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인트로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영상이 바로 이어지는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영상이 좀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맨 뒷부분이 이렇게 돼서 끝나는 영상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엔딩을 살짝 넣어보도록 할까요? 엔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애프터 이펙트를 가셔서 새로운 거를 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저장이 된 거니까 닫고요. 크로스 프로젝트로 닫으시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여시고 요거는 그대로 아까 했던 그대로 되는데 요거는 한 15초 15초는 너무 좀 긴 것 같고요. 한 10초 정도로 간단하게 텍스트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OK를 누르시고 자,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기는 뭐해서 요거를 choose grid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엔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아요. 보통 타입2로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한 다음에 자리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영어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 에디팅 하시고 이제 이름이 그다음 날짜 정도 23년도 11월 20일 26일 11월 26일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 있죠? 요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선택 툴 클릭하시고 갖다 놓으시고 일단은 이 폰트가 너무 커요. 그쵸? 이런 것들은 엔딩은 되게 작게 하는 편이라서 한 30 정도를 30은 너무 적네요. 한 여기서는 60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엔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엔딩은 또 이렇게 여기다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요거 앵커 포인트를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가운데 놓으시고 알트 홈을 눌러서 한가운데 나오도록 하고요. 요 글자를 우리 그 흰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6개 하나 둘 셋 이게 흰색으로 바꿔줬고요. 자, 이거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까 했던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이드 아까 했던 게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0초부터 나타났다가 이거는 페이드 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서히 나타났다가 언제쯤 되나요? 그럼 6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한 2초 정도에 나타나지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초 0프레임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가 10초니까요.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있다가 2초에서 이게 근데 너무 빨리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디폴트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한 3초 15프레임까지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가 그대로 한 7초, 6초 15프레임까지 유지되도록 하고요. 6초 15프레임이면 6초에 15 정도로 하고요. 자, 요거를 또 카피해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고 컨트롤 V를 하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에서 페이드 아웃으로 이제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럼 여기다가 페이드 아웃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페이드 아웃 바이 캐릭터.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지는 지정을 줘서
그럼 여기 정도에 사라지네요. 여기는 다시 클릭하시고 U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없었다가 다시. 그러면 요게 지금 8초 15프레임인데 한 10프레임 정도 선에서까지 없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한 3초 12프레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대로 잠깐 있다가 여기서부터 앞부분부터 사라지는 이런 효과로 엔딩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세이브 에이즈 하고 여기다가 우리 만들었던 데다가 한글로 모였다 흩어지는 엔딩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앞에서 했던 것과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름을 좀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프리미어로 가셔서 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져와 볼까요? 컨트롤 I 눌러서 여기서 모였다 흩어지는 엔딩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열기를 누르셔서 또 다시 컴포를 클릭하시고 OK를 눌러서 그럼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엔딩이 여기 들어와 있죠. 요거를 가져다가 요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또 어떨까요?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슬쩍 나오다가 없어져서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출력하는 거, 영상 출력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인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본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엔딩까지 나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죠? 여러 가지를 배우셨는데, 처음에 배운 거는 글자들마다 여기서 사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줘서 아까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그런 지정들을 좀 하는 걸 좀 배웠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인트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좀 표시하는 걸 배웠고, 이 상태에서 페이드 아웃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도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만든 인트로와 또 엔딩도 만들어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과정이 좀 쉽지는 않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좀 긴 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인트로와 좋은 엔딩을 가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